쓸쓸한 이야기를 모은 저주토끼. 저주토끼에 실린 주인공들은 모두 외롭습니다. 무섭고 쓸쓸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하는 정보라 작가는요, 사람이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가 낯설기 때문이래요. 낯설기에 이해할 수 없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낯설고 다른 세계를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런 세상을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저주토끼처럼 말이죠. 저주토끼는 복수와 저주, 그리고 저자의 풍부한 상상력이 보태어 수준 높은 호러 SF, 판타지 등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각 단편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쓸쓸한 곳이고 모든 존재는 혼자서 외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일상인데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의 흐름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주인공의 주변 사람들은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별일 아닌 것처럼 반응을 하거든요.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조금 익숙해 보려고 해봤지만, 혼자인 외로움이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이야기로 펼쳐지는 소설 속 세상은 정말 독특합니다. 아마 작가의 이런 독특한 세계관이 담긴 저주토끼가 노벨 문학상,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부커상의 인터내셔널 후보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뼘 서재에서는요, 이 10편의 단편 중에 읽으면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질지도 모르는 머리라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정보라 작가의 인터뷰를 찾아보던 중에 머리라는 작품에 대해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해외의 한 유명한 SF 작가는 창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SF 잡지가 원고료를 많이 줬기 때문이라며, 본인도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운영하는 문학상이 있었는데 당선되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당선작이 바로 머리라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작품은요, 총 10편의 단편 중에 저주토끼 다음으로 두 번째 목차에 실려 있는데요. 저는 몸 하다와 덫이라는 작품과 함께 묘하게 읽은 작품이에요. 머리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요, 어느 날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 존재 때문에 무척 괴로워해요.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책은 찾을 수가 없고 아무도 자신의 괴로움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상의 공간인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이야기 들려줄게요. 어느 날 물을 내리고 화장실에서 막 나오려 할 때였다. 어머니?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변기 속에서 머리 하나가 튀어나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어머니? 그녀는 머리를 한참 동안 가만히 쳐다보았다. 물을 내렸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는 사라졌다. 며칠 후 화장실에서 그녀는 다시 머리를 만났다. 어머니? 그녀는 다시 물을 내리려 했다. 머리는 황급히 소리쳤다. 안 돼요. 잠시만. 그녀는 물을 내리려던 손을 멈추고 변기 속의 머리를 잠시 들여다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가 아니라 머리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크기는 보통 사람의 머리의 3분의 2 정도로 아무렇게나 빗은 찰흙덩어리 같은 누렇고 희끄무레한 머리통을 헝클어지고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덮고 있었다. 귀는 없었다. 머리카락 아래에는 눈썹도 없이 가로 쭉 찢어져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두 눈이 있었다. 그 아래에 있는 뭉그러진 덩어리가 아마 코인 것 같았다. 입 역시 입술도 없이 그냥 가로로 갈라져 있었다. 그런 입이 뻐끔거리며 그녀를 향해 말을 하고 있었다. 새된 목소리에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같은 꼴록꼴록하는 소리가 섞여 있어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녀는 물었다.
너는 무엇이냐? 머리는 대답했다. 저는 머리입니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래, 그건 알겠다. 그런데 왜 내 변기 속에 존재하는 거냐? 그리고 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냐? 머리는 입술 없는 입을 서투르게 뻐끔거렸다. 당신이 변기 속에 버리곤 했던 빠진 머리카락과 당신의 배설물과 뒤를 닦은 휴지 등 당신이 변기 속에 버린 것들로 인해 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녀는 화를 냈다. 난 너 같은 것에게 내 변기를 차지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 넌 나를 어머니라고 하지만 나는 너 같은 것을 만든 적이 없으니 널 없애버릴 사람을 부르기 전에 썩 꺼져라. 머리는 대답했다. 대단한 곳에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까지처럼 변기 안에 오물을 버려주시면 그곳으로 나머지 몸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멀리 떠나 제 힘으로 살아갈 테니 저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까지처럼 변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내 변기니까 당연히 이제까지처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너 같은 게 내 변기 안에 숨어 있다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 네가 몸을 이루건 말건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네가 뭘 하건 상관없으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머리는 변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로도 머리는 계속해서 그녀 앞에 나타나요. 그녀가 물을 내리고 나면 변기 속에서 살그머니 기어나와서 손을 씻는 그녀를 멀뚱멀뚱 쳐다보죠. 머리는 그녀의 집 화장실은 물론 직장 화장실까지 나타났어요. 그녀는 머리가 기분 나빴고 머리가 보기 싫어서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했죠. 그러면서 점점 변비는 심해지고 방광염도 생겨납니다. 그녀는 이제 어느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권유로 선을 보고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을 합니다. 신혼집으로 이사온 화장실에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변비와 방광염도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차츰 그녀는 머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머리가 다시 나타난 것은 아기가 태어나고도 얼마 지난 후였다. 그녀는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었다. 어머니? 그녀는 아이를 물속에 빠뜨릴 뻔했다. 머리는 조금 더 커서 평균적인 사람 머리만한 크기로 자라 있었다. 아무렇게나 빚은 찰흙덩어리처럼 보이는 누르스름하고 희끄무레한 몰골이나 윤곽이 뭉개진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은 조금 커져서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고 입술 비슷한 것도 붉어져 있었다. 얼굴 옆에는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덩어리 같은 귀가 생겨 있었고 윤곽이 불분명한 턱 아래에 목이 대려는 듯 짧은 덩어리가 새로 자라나 있었다. 어머니? 그 아이는 어머니의 아이인가요? 그녀는 놀라 물었다. 어떻게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냐? 여기로 누가 안내해 주었지? 머리는 대답했다. 어머니의 배설물은 또한 저의 일부이기도 하므로 어머니께서 어디에 계시든 저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의 말은 그녀의 귀에 매우 거슬렸다. 그녀는 쏘아붙였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나타나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이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 내 아이다.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세상에서 이 아이뿐이란 말이다. 꺼져라. 사라지란 말이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머리는 말했다. 그 아이와 태어난 경로는 다르지만 저 역시 어머니의 피조물입니다. 난 너 같은 걸 만든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없어지라고 했다. 안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널 찾아내서 없애버리고 말겠다. 그녀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렸다. 머리는 한 번 나타나자 끈질기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남편은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내버려 둬요. 기어나와서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알 까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남편은 태평하기만 하고 그녀는
머리가 아이를 질투하거나 해코지하려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결국 머리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죠. 그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며 머리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그때 변기 속에서 누렇고 희끄무레한 것이 떠올랐고 그녀는 그 순간 머리를 움켜줘서 변기에서 확 꺼내더니 비닐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기에서 머리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머리는 입꼬리를 묘하게 말아 올리면서 환경미화원에게 부탁해서 변기 속에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후에도 머리를 없애버리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이어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세월은 흘러 어느 날 밤 혼자 집을 지키던 그녀는 화장실로 갑니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다가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어느새 늘어진 눈꺼풀과 주름살과 거친 피부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흰 머리를 보게 되죠. 그 순간 변기 뚜껑이 탈그락 움직이더니 물에 젖은 손이 변기 뚜껑을 밀어 올리고 숱이 많고 검은 머리카락이 뒤덮인 뒤통수가 미끄러지듯 변기에서 솟아납니다. 길고 가느다란 팔과 다리, 우아한 곡선의 어깨와 잘록한 허리를 한 육감적인 몸뚱아리가 백열등 아래 드러납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그녀와 똑같은 얼굴을 한 채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어요, 어머니? 저주토끼를 번역한 번역가 안톤 허는 이 책을 읽자마자 영미권에서 너무나도 잘 통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머지않아 K-팝과 K-영화, K-드라마, K-웹툰, K-푸드 등과 함께 K-문학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장르가 되길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한뼘 서재는 아작에서 펴낸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였습니다.